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조중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중동, 조선동아중앙, 그리고 이제 이 TV 방송사까지 포함된 개념인데요. TV조선, 채널A, JTBC 등등. 자, 이들이 지금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느냐, 어떤 스탠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어쨌거나 이제 출범했고요. 그리고 이 정부는 그야말로 공룡입니다. 공룡. 거대한 국회 지배 세력이고요. 거기다 대통령까지 가져갔고, 그리고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서 이 민주주의의 대원칙 아닙니까? 삼권 분립이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부분도 지금 뭐 넘어갔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있고, 거기다가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이제 저들의 수중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견제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면요, 국민의힘과 조중동 정도일 텐데, 둘 다 물론 우리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뭐 어림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도권 내부에서 싸워줄 그리고 싸움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책무랄까, 역사적 어떤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두 집단 하면은 국민의힘과 조정동입니다. 그 밖에 뭐 우파 유튜브도 있고 뭐 저기 아스팔트 이제 이 애국 세력도 있지만 이들의 힘으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제도권 바깥에서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데 뭐 도움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진짜로 그 제도권 내부에 실물 정치권에다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조정동과 국민의힘 요 두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조정동의 움직임 동향 이것을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시각 인터넷판 새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일단 요걸 좀 적어 놓고 하겠습니다. 9시 나와라, 10시 가겠다, 특검 윤석열 신경전. 자,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사를 받는 거죠. 지금 특검이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은 엄청납니다. 내란 우두머리, 거기다가 외환죄까지 지금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외환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거더라고요. 북한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계엄을 통해서 뭐 이렇군저렇군 뭐 내란을 획책한 그것 이상으로 뭐 무거운 죄를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 지금이 추경 타이밍, 코스피 5천 시대도 열겠다. 권성동, 김민석 임명 안 돼. 두 번 말하자 이 대통령 웃으며 팔뚝. 이 권성동하고 이 이재명은 굉장히 서로 잘 알고 친하는 사이죠. 같은 중앙대 출신이기도 하고 고시 공부할 때도 뭐 서로 이렇게 아는 사이였다 그러고요. 권성동이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약간 선배인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국회에서 서로 조언을 했죠. 자, 아무튼 요걸 보게 되면 조선일보는 비교적 그래도 담담합니다. 특별히 뭐 빨아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비난한 느낌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중앙일보입니다. 자, 이재명 추경 민생의 절박함 때문이다. 경제는 타이밍, 지금 골든 타임이다. 이 대통령 취임 첫 시정연설, 국회가 협조를 이런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그러네요. 물론 저는 연설을 들어보지도 않았고 읽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자, 이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뒤 용산 대구탕 집에서 깜짝 외식. 요거는 조선일보보다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죠.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가져가기 위한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호의적인 느낌이 조금 들죠. 자, 권성동 총리 임명 안 된다 두 번 말하자 웃으며 팔툭 친 이 대통령. 여기 중앙일보입니다. 참고로 중앙일보는요 조정동 중에서도 가장 일찍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계가 아주 긴밀하다. JTBC까지 이제 포함해서 그렇고요. 자,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도 넘어갔다라는 그런 어떤 진단이 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 출신 이정훈 기자, 요즘은 유튜브 하고 있죠. 이 사람 이야기로는 자기가 동아일보 출신이지만
동아일보는 사실 넘어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일보는 벌써 전에 넘어갔고 동아일보보다 너무 더 빨리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 남아 있는 것은 조선일보 하나 남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조선일보도 성에 안 차지만 그나마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조선일보가 그나마도 마지막 남은 보루일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벌써 동아일보를 극찬한 적이 있죠. 동아일보 요즘 굉장히 좋은 보도를 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상당히 극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마음에 흡족한 보도가 많이 나갔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언론 지형 자체가 완전히 한쪽으로 지금 뒤집어져 있다, 넘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 국힘의원들 반응 없는데 이 대통령 발언에 폭소 빵 터졌다, 뭐 이런 식이죠.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이재명을 호감을 가지게끔, 이재명에게 호감을 가지게끔 우호적으로 다가가게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이제 엿보이는 그런 헤드라인이죠, 이게. 자, 이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 위기에 긴축 고집하는 건 무책임하다. 벌써 25만 원씩 풀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에게는 벌써 그게 통장에 꽂힌다 그러네요. 자, 전문 이재명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의원에서 대통령으로 국회 찾은 이 대통령 표정은 청계천 옆 사진관. 제가 뭐 여야 없이 좌우 없이 그냥 객관적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요, 대통령 역에는요 국회의원 출신이 맞지 않습니다. 역대로 소위 국회의원 출신 중에 대통령회가 잘한 대통령이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은 제가 볼 때 군 출신이 최고예요. 군 출신이. 그냥 일반적인 군 말고요, 정말 고위직에서 사단을 운영해보고 군단을 운영해본 이런 군 출신이 제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정도 규모면은 국가의 작은 단위입니다. 사단 자체가 작은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군 출신이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 통솔하는 데 있어서 가장 리더십이 뛰어나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인입니다. 기업인. 큰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이 좋다라고 봅니다. 최악이 저는 국회의원 출신들이 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이재명 뭐 지지율이 올라가고 난리치고 있죠. 한번 1년, 2년, 한번 3년 이렇게 가보십시다. 어떤 결과가 오는지. 노무현을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김대중 하는 걸 봤잖아요. 김영삼 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전부 말뿐입니다.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실제 정치만 하고 말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신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은 사실은 일은 잘했잖아요. 업적도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 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62%. 지난주보다도 무려 1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여기 MBS입니다. MBS는 기본적으로 수치가 작게 나옵니다. 갤럽이 제일 작게 나와요. 갤럽이. 그 다음 작게 나오는 데가 MBS고 나머지 여론조사는 수치가 좀 크게 나옵니다. 이 MBS에서 62 나왔다라는 것은 한국 갤럽에서는 아마 한 50한 7, 8 정도 나올 거고 다른 여론조사 리얼미터 같은 데서는 드디어 70 뭐 이상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이제 문재인이가 80 이렇게 막 찍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버티고 생존해야 됩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이라 그러는데 미국발 큰 것이 오면은 또 상황을 조기에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만 만일에 그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견디는 시간, 그리고 나중에 각자 도생으로서 어느 시점이 오게 되면은 분진 합격이 되겠죠. 그때 이제 대회전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것밖에 지금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윤 대통령 소식도 여기 잠깐 나와 있고요. 자, 여당 김민석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면은 본회의 직권 상정해서 표결한다. 근데 김민석은 이재명이가 버리지 않는 한 그냥 총리가 되는 것은 거의 이제 정해진 수순이 된 것 같습니다. 지지율까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더더욱 이제 이 김민석을 아웃시킬 가능성은 적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눈높이 뭐 아무리 그래도 지지율이 저렇게 나와 버리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지지율 조사가 뭐 정확하냐 안 하냐라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일단 결과가 저렇게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지율 앞에 전부 모든 정치인들이 고개를 숙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속에서 그나마도 이제 이 균형을 잡아주고 저항을 해줄 이제 핵심 기둥이 바로 조중동인데, 조중동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요, 동아중앙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나마 조선일보가 끝까지 어떤 중심을 잡고 제대로
기둥 역할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그나마도 조선일보까지도 가버리면은 진짜 말로는 조중동도 버리라 그러는데 다 버리라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로 저 대항을 합니까? 어떤 힘으로 싸울 수가 있나요? 우파 유튜브도 열심히 하죠. 하지만 아스팔트도 뭐 열심히 하죠. 하지만 그 힘으로 과연 실물 정치, 현실 정치, 제도권 정치 안에 단 1회의 어떤 그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는 현실 아닙니까?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미국에서 큰 것이 오기를 이제 기대하고요. 만일에 그것이 이제 우리 뜻대로 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만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딱 보면요, 이재명을 다루는 게 편하겠다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견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재명이 어차피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국회도 장악, 언론도 장악, 뭐 행정부 권력도 가져가고 사법부 권력도 가져가고 모든 국가기관이 이재명에게 다 들어가 버렸다. 군도 그냥 그 알아서 기고 경찰도 알아서 기고 이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꺾으려고 하면 너무도 힘들겠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또 뭐 현실적으로 타협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의론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이번에 이제 이란을 때릴 때 보면요, 뭔가 큰 어떤 결심과 큰 그림을 갖고 있다, 빅픽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또 한국의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충격 이제 폭로가 이어지고, 이걸 미국 이제 상원 하원 합동 그 모인 장소에서요, 또 대한민국 이 부정선거를 알리는 다큐멘터리가 또 상영이 됩니다. 자, 그런 등등을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